여러분 안녕하세요. 취업 컨설턴트 안정영입니다. 날이 굉장히 많이 무덥습니다. 여러분들 취준하시느라고 정말로 많이 고생하실 텐데요. 오늘도 저랑 함께 1시간이라는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또 알찬 컨텐츠들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관련된 수업 관련된 내용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내용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죠. 문의가 좀 많이 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영업, 그다음 마케팅 쪽에 관련된 문의가 많이 오고 있어서 제가 오늘은 이것과 좀 연관된 어떠한 컨텐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할 내용은 바로 MD입니다. MD. MD 특히 우리 여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좀 좋아하시죠. 그리고 MD에 관련된 직무에 대한 그 흥미도 굉장히 높으셔서 그럼 과연 MD 직무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은지 실제 MD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의 스토리를 제가 좀 모아서 그런 분들의 스토리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지원하는데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를 한번 좀 같이 가져가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MD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냐? 굉장히 많은 정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 한 줄로 좀 정의를 하고 싶어요. 상품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업. 상품이라고 하는 것을 고객에게 제공한다. 그게 누가 하는 일이다? MD가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가지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상품이라고 하는 포인트, 두 번째는 고객, 그리고 세 번째는 제공입니다. 자, 먼저 상품 먼저 한번 볼게요. 상품은 어떤 상품이어야 되냐? 그것보다 MD 직무니까 MD는 상품에 대해서 본인이 맡은 상품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실제 전문가는 아닐지라도 전문가 같은 지식, 어떤 경험은 충분히 있어야 되겠죠. 즉 상품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MD가 물건을 소싱할 때 있어서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렴한 가격에 가급적이면 좋은 품질의 제품을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MD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맡은 제품에 대해서 정말로 잘 알아야 한다라는 측면을 꼭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 고객이라고 하는 부분을 볼게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할 수 있죠. 고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거예요. 바로 고객들이 원하는 상품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고객들이 원하는 가격대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고객들이 원하는 품질이 있을 겁니다. 즉 어떠한 상품을 내가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각각의 상품과 가격과 품질이 다 다를 수 있죠. 즉 무슨 말이냐? 고객들이 바라는 원츠, 니즈. 사실상 마케팅상 원츠와 니즈는 다른 개념인데 이게 제가 신문 기사에서 따오다 보니까 또 우리가 실제 원치랑 니즈를 굉장히 구별해서 쓰진 않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살짝 뭐 니즈로 표현하거나 원치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도 그래서 오늘은 그냥 두 가지를 다 표현해도 되는 그렇게 통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은 조금 달라요. 원치가 조금 더 넓은 범위거든요. 아무튼 고객은 우리 원츠 니즈의 범위에서 보고요. 다음 세 번째 제공입니다. 즉 내가 새로운 상품이라고 하는 것을 원하는 고객한테 제공해줘야 되니까 제공이라고 하는 측면도 봐야 되겠죠. 제공은 어떠한 컨텐츠를 봐야 되냐? 첫 번째, 제공을 제대로 해야 되겠죠. 즉 무슨 말이냐? 트렌드를 반드시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한철 지나간 제품, 좀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지만 지금은 허니버터칩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호응하지 않습니다. 이미 트렌드가 지나갔기 때문이겠죠. 지금은 다른 과자에 대한 그 꼬북칩이라고 하죠. 그 싸이가 광고하는 그런 제품들의 또 새로운 제품이 나왔고요. 이런 식으로 어떤 트렌드에 맞는 제품을 내가 제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인데 트렌드를 놓치면 정말 MD로서의 생명력은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현재의 트렌드는 물론이고요. 그럼 앞으로 향후의 미래 트렌드는 어떻게 될 건까지도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업계의 현황은 어떤지까지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눈을 갖춰야 되는 것이 바로 MD의 역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랑 같이 MD에 관련된 스토리를 같이 얘기해 보면서 같이 나눠보면서 상품이라고 하는 측면, 고객이라고 하는 측면, 제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번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관점에서 하나하나의 내용들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준비물을 먼저 좀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영업, 그다음 마케팅 할 때는 이 부분들을 아직 말씀을 안 드려주셔서 여러분들이 또 굳이 뭐 필요 역량이라든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좀 찾으셨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그래서 MD에 관련된 필요 직무 역량은 무엇이냐? 제가 정의 내리진 않습니다. 저는 모든 자료를요 최대한 객관적인 어떤 기사라든지 뭐 아티클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갖고 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동아일보 신문 기사에 여러분들의 그 취업 선배죠. 1에서 3년차 사원들이 얘기했던 그 내용인데요. 첫 번째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냐? 대인 소통 능력이다. 가만히 보니까 대인 관계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이 합쳐진 겁니다. 왜 대인 소통 능력이 필요하냐?
자, 박진홍 사원이라고 하는 분이 사람에 대한 고민과 관심이 MD가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역량이다. 왜? 협력사를 비롯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들어져 있는 제품을 내가 그냥 어떻게 하면 돼 라고 하는 업무가 아니잖아요. 어떠한 상품이 어떠한 고객에게 어떠한 경로를 통해 제공되어야 할지를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각각의 단계에서 다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사소통을 해야 되니까 대인 소통 능력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필요 직무 역량은 무엇이냐? 바로 문제를 분석하고 그 분석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그 역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홈쇼핑 MD, 여러분들 MD 직무 가장 많이 지원하시는 분들이 홈쇼핑 MD인데 다른 유통기업에 비해 업무 영역이 넓다. 왜냐하면 자신이 결정하고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서 특히나 MD는 어떠한 문제 분석, 왜 소비자들이 이것에 반응을 하지? 소비자들이 그럼 왜 원하는 이 물건을 못 만들어낼까? 이걸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하는 분석과 해결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고 이 역량이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랑 같이 볼 때 이 두 가지 역량, 대인 소통 능력이라고 하는 부분과 문제 분석 해결 능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제대로 표현되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실질적으로 구현되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역량, 대인 소통 능력, 문제 분석, 해결 능력을 한번 같이 전제로 두고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진짜 일본에서 먹는 우동 맛. 예,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이 부분은 그 BGF 리테일 해외 소싱팀 MD 이분의 기사인데요. 자, 이태훈이라고 하는 그 해외 소싱팀 MD 분입니다. 자, 해외여행. 여러분들 해외여행 다녀보셨겠죠? 네, 많이 요즘 많이 가시니까요. 그때 이제 많이 드는 생각이 뭐냐면 여행지에서 먹었던 그 디저트, 그 음식들 있잖아. 그 다시 한번 먹고 싶다. 그래서 요즘에 인터넷 직구가 돼 있지만 인터넷으로 구매하려고 해도 없는 경우가 좀 있고요. 그 제품 자체가. 그다음에 비싸잖아요. 저도 최근에 태국 여행을 다녀왔는데 태국 하면 유명한 게 똠양꿍이잖아요. 똠양꿍을 제가 먹고 너무 맛있어서 저도 쇼핑마트에서 10개 정도를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걸 사왔거든요. 한국에서도 검색을 해보니까 있긴 한데 태국 고유의 것이니까 왠지 더 맛있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저도 이렇게 사왔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외여행을 하고 오면 이런 제품들이 생각나는데 편의점 업계가 이 같은 니즈를 간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행지에서 맛봤던 그 맛을 최대한 재현해 줄게, 최대한 똑같이 제공해 줄게라고 하는 그 니즈를 편의점 업계에서 간파를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고객들이 원하는 상품이 무엇인지를 일단 파악을 했습니다. CU에는 이런 트렌드를 선도하는 팀이 있는데요. 바로 올해 1월 출범한 해외 소싱팀이라고 합니다. 딱 들어보니까 해외에서 인기 있는 제품들, 우리 특히나 국내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제품들을 소싱하는 팀이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근데 해외 소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마트나 백화점들 대형 유통 이런 곳에는 원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편의점에서 최초로 편의점에서 그 조그만 물건을 갖다 놓는 편의점에서도 해외 소싱팀이 필요하다고? 왜 그럴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점으로 출발하는 거죠. 자, 해외 상품에 대한 고객들의 당연하겠죠. 수요. 그다음에 가능성을 파악했기 때문에 해외 소싱팀을 만들어도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왜? 무엇이 계기가 되었냐? 바로 CU에서 이 제품이 계기가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바로 이 누가 비스켓이죠. 대만의 누가 비스켓을 CU가 들여오고 나서 사람들이 반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CU에서도 사람들이 반응을 하네? 해외 제품을 직접 소싱해도 먹힐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아무튼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 MD분은요, 세계 10여 곳을 누볐고요. 해외 소싱을 통해 소개된 상품이 무려 50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BGF 리테일을 지원하시는 분들은 어떠한 제품들이 있는지도 추가적으로 조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세계 10여 곳을 누비면서 그냥 다닌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파악하는 대인 소통 능력도 역시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CU가 판매한 해외 소싱 상품은 첫 계약 물량 완판이라고 하는 전례 없는 기록을 세웠고요.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이츠키 우동. 이츠키 우동인데 한 달 만에 3만 개 팔렸다. 매출도 첫 달보다 무려 267% 신장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쪽 CU에서는 이렇게 많은 물량을 팔 수 있었을까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 비결. 일본식 면 요리에 대한 국내 호감은 높아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면 요리하면 다 일본식 요리를 생각하니까. 특히나 생우동 가공 상품은 드물대요. 즉 니즈는 큰데 이걸 제공해주는 제품이 없으니까 이걸 집중해서 소싱을 하자라고 하는 결론을 내린 것이죠. 그래서 일본 현지의 우동 맛을 재현한 상품을 찾던 중에 이 이츠키 우동을 찾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문제를 분석했죠.
상황을 분석해 보니까 일본 우동에 대한 니즈는 있어. 근데 이거를 제공해 주는 제품이 없네. 이거에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풀어내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실제 이츠키 우동이라고 합니다. 왼쪽에 있는 부분이 미역 우동, 오른쪽에 있는 게 새우튀김인데 제가 이 강의를 위해서 먹어봤습니다. 근데 저는 큰 차이는 못 느끼겠더라고요. 아무튼 인기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여러분들 꼭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미역 우동은 뭐 담백하고 고소한 국물 맛이다. 그 다음에 뭐 새우튀김 우동은 뭐 이런 큼지막한 플레이크가 들어있다라고 하는데 가격 정책이 조금 특이합니다. 비싸요. 2,500원입니다.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이 많이 드실 수 있는 그 농심 우동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 1,5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1,000원 정도 비싼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팔린다고 하는 거죠. 처음에 외면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었는데 그 부분이 말끔 해소됐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편의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이 사람들을 초청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제품을 한국에서 팔아도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 그다음에 설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담당자라면 일본의 이츠키 우동을 판매하는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흘에 걸쳐서 점포, 물류센터 순환했고요. 그다음에 상품 유통 과정과 품질 기술 관련된 기준들을 설명해 주면서 설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무엇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 제품을 소싱하기 위해서 발주처죠. 발주처가 되겠죠. 그곳에서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분석해줬고 이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내가 그 상품에 대해서 전문가가 돼서 알아야만 실제 이 물건을 소싱해주는 곳과 함께 협상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물건을 MD를 하려고 한다면은 상품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하는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츠키 우동 이후에 감을 잡았겠죠, 이 MD부는. 그렇게 해서 잇따라 나오는 상품들도 다 성공을 거뒀다. 그래서 이분은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성공 거둘 수 있었냐? 철저한 시장 조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이 시장 조사라고 하는 부분은 아마 여러분들이 영업이건 마케팅이건 MD건 누구나가 꼭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러면서 가장 핵심적인 역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창한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그러한 분들의 어떤 설문조사 그런 것들로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루트만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여행객들의 필수 구매 아이템이었고 국내에 수입되지 않았거나 구매 접근성이 낮은 상품을 들여오자라고 하는 것이 이쪽 소싱팀의 어떤 그 KPI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향후 포부, 여러분들에서 입사 후 포부 같은 거 적으시거나 이제 말씀하실 때도요. 너무 거창한 게 아니라 지금 이쪽에서 잘하고 있는 부분이 뭐예요? 우리가 소비자들이 원하고 있는 상품들을 제대로 파악해서 어떻게 하면 이걸 풀어낼 수 있는지를 아니까 향후에 우리는 이쪽으로 나가자라고 하는 것이 실제 포부예요.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 두 개를 성공시켜 보니까 앞으로 이러한 상품들을 성공시킬 수 있겠구나. 그래서 향후 이런 상품들을 늘려가자는 것이 실제 입사 후 포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츠키 우동 가장 중요한 부분이 철저한 시장 조사를 통해서 현재 필수 구매 아이템을 조사했다. 그래서 수입되지 않았거나 구매 접근성이 낮은 상품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근데 왜 일본식 면 요리냐? 니즈는 풍부하다, 호감도는 높은데 이걸 제공해 주는 곳이 별로 없더라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잡은 거죠. 담당자를 설득했고요. 그 설득하는 방법이 유통 과정 보여줬고 품질 관리 기준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렇게 해서 조사했다, 선택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문제 분석, 그렇죠? 그다음에 해결 능력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담당자를 설득했다, 그렇죠? 그냥 유통 과정 보여주고 이런 뭐 품질 관리 기준 설명했다고 이 사람이 뭐 설득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소통 능력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포인트를 잡고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공부해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나 이제 편의점 지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내가 봤을 때 이 제품은 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비슷한 루트로요. 그런 식으로 있는 제품이 있으면 여러분들 한번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머스트헤브 아이템, 높은 데 반해 드물다. 즉 수요는 있는데 아직 이것에 관련된 공급이 적다라고 하는 초점에 있어서의 여러분들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설득하는 데 있어서 사흘에 걸쳐서 했다는 부분, 그렇죠? 절대 짧은 시간 안에 되진 않습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되니까 그 부분도 좀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단순 가격 비교 말고는 안 되니? 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여행입니다. 항공권 가격 비교, 여행 정보 검색 한 번에라고 해서 G마켓 여행사업팀 그 CM, 여기서 이제 CM이라고 하는데 이분의 한번 스토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지혜 씨라고 하는데요. 자, 무슨 내용이냐? 욜로 라이프가 유행하면서 여행 상품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욜로 뭔지 아시죠? You once
You Only Live Once라고 해서 그 꽃보다 청춘에서 류준열 씨가 거기에서 한번 언급되면서 또 폭발적으로 이거에 대한 단어 검색량이 늘었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인생은 한 번 사는 거니까 그렇죠. 재미있게 살자, 알차게 살자. 좋은 얘기를 하면 가치 소비가 되겠죠. 그러한 어떤 경향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라고 하는데 그 욜로 이런 거에 관련된 실천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무엇이다? 여행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혼자서 여행을 떠나거나 아니면 같이 떠나면서 나에 대해 자아를 찾고 아니면 내 스스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니까요. 그런데 점점점 그런 욜로 라이프가 늘어나면서 20, 30대뿐만 아니라 40대, 50대까지도 여행 관련된 그러한 니즈가 커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행 소비가 늘면서 관련된 시장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럼 뭐가 이슈일까요? 여행 산업이 증가하고 있다며, 잘 되고 있다며. 이쪽에서 여행권을 초점을 잡은 건요. 항공권 및 숙박을 예약하기 위해서 접속하는 데 여러분들 있잖아요. 또 광고 많이 나오잖아요. 비교해주는 사이트들. 그런데 그런 데들은 여행지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슈라고 하는 겁니다. 즉 여기에서 원치가 등장하는 것이죠. 이미 가격 비교 사이트는 되게 많거든. 근데 가격 비교까지만이더라고. 조금 더 세부적인 정보를 얻을 수는 없을까라고 하는 의문점에서 출발한 거죠. 여행지의 전압은 무엇인지, 여름철 기온은 어떠한지 굉장히 디테일하죠. 사실상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건 있습니다. 디테일한 정보가 되게 요구되는데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어떤 사람들의 블로그를 또 찾아 들어가서 돼지코를 가지고 가야 되는지 아닌지 220으로 되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하잖아요. 즉 우리가 정말로 소소하게 느꼈던 이런 부분들까지도 담아줄 수 있는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분은 생각을 한 거였죠. 즉 여기에서 니즈, 원치를 발견한 겁니다. 서지혜, 이분은 본인이 직접 이런 불편함을 겪었대요. 언제? 여행이 취미인 그녀는 뉴질랜드 갔다 왔고 해외 갔다 왔고 아무튼 해외 활동을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니즈라든지 원치라든지 이거 풍부하겠죠. 그렇게 해서 정확하고 유용한 여행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의외로 없네? 아까랑 똑같잖아요. 이걸 원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정확하게 이걸 제공해주는 사이트들은 별로 없네? 당연히 그러니까 만들고 싶겠죠. 그렇게 해서 고객들이 원하는 상품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최근에 남미 여행 계획하면서 불편함을 절실하게 느꼈고요. 현실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확신을 한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싶어서 보통 다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다가 지마켓에서 직접적으로 런칭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탄생한 게 두 가지를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행 종류별로 상품을 분류했고요. 그 다음에 여행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도 제공하는 여행을 다 담다라고 하는 타이틀로 상품을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실제 들어가서 봤어요. 지마켓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 카테고리 가장 밑에 여행을 다 담다라고 있더라고요. 누르면 여행 정보, 할인 혜택 모두 담았다고 해서 아직은 우리가 흔히 아는 유명 여행지만 이렇게 좀 나와 있고요. 실제 제가 클릭해서 들어가 봤더니 이런 식으로 좀 이미지를 시원시원하게 해서 시간은 어떤지, 기온, 전압, 화폐, 비자. 실제 제가 들어가 좀 봤는데 그렇게 디테일하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디테일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은데 아무튼 다른 곳과 비교했을 때 정보가 많다라기보단 이런 정보까지도 있어라고 해서 조금 더 세그멘테이션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지마켓에서 이렇게 여행 상품을 홍보를 하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접속을 하시면요. 항공권 가격 비교는 당연한 것이고 비행 스케줄, 자녀 좌석, 그다음에 판매사별 가격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원하는 여행 상품도 쉽게 찾을 수 있고요. 흥미로운 콘텐츠들 그런 것들까지도 제공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들어가셔서 다른 여행 상품과 한번 비교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여행객들의 니즈를 간파한 덕분에 여행을 다 담다 대만편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17% 증가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팔렸다는 거죠. 자, 상품 기획 과정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싱가포르 관광청과 공동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다라고 하는 건 가장 어려웠던 일일 거예요. 어떤 부분이 어려웠을까요? 탄탄한 콘텐츠를 선보이기 위해서 연계 프로모션을 제안했는데 관광청과 함께 공동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쇼핑몰이 흔치 않아 힘들었다. 한마디로 뭐예요? 우리는 이 상품에서는 다른 이런 쇼핑몰들이랑 같이 연계해주면 굉장히 좀 차별화가 되는데 이쪽 쇼핑몰 입장에서는 여행을 다 담다가 뭔지 모르잖아요. 공신력도 낮고. 그러니까 그런 데에 있어서 그런 사람들을 설득하고 같이 상품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힘들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인 소통 능력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어려운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소개하려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해서 나는 그 부분을 해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여행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여행 상품은 일단 최저가로 구성했다. 그다음 두 번째, 다양한 이벤트, 콘텐츠들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똑같잖아요. 뭐 최저가로 한다, 콘텐츠를 다양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그렇게 특별할 게 없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있어서 어떠한 정보를 담아내고 어떠한 프로모션을 진행하는지가 사실상 차별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또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MD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겠죠. 여행을 다남다가 성공하자 이제 공동 프로모션 하자고 여기저기서 이제 같이 러브콜이 쇄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카오 대만관광청과도 프로모션을 진행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행사업팀, 마케팅팀, 관광청 등 이해관계가 얽힌 곳들이 대거 참여하기 때문에 어려움도 많다. 이게 진짜 MD의 실상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대인 소통 능력이 정말로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고요. 해외 관광청과 일을 하면 의사결정이 청이잖아요. 청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 다음에 또 문화, 정서적 차이. 내가 여행사에 지원해서 여행 상품을 만들어내는 MD가 될 거야. 그러면 항상 우리나라와 시차도 다를 수 있고 가장 큰 게 문화적인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조율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서 뜻깊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가슴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여행을 다담다 정확하고 유용한 여행 정보를 제공하는 그러한 상품입니다. 왜 없을까? 항공, 숙박 이것까지는 있어요. 그리고 무엇이 없다? 사실적인 정보 제공까지는 왜 없을까라 해서 출발을 한 거였고요. 그래서 흥미로운 콘텐츠를 제공하자. 그 다음에 공동 프로모션도 진행을 하자. 협업에서 시간이 소요될 거고요. 그 다음에 문화, 정서적 차이를 조율하는 것이 MD의 역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쉽지 않지만 그래서 뜻깊은 상품이었다라고 했고요. 역시 정보를 제공한다. 왜 없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문제를 분석했고요.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어떠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었죠. 그 다음에 공동 프로모션 진행했다. 협업했다. 그 다음에 조율했다. 무엇입니까? 대인 소통 능력이 중요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쉽지 않았다. 이건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MD는. 그렇기 때문에 인내력을 가지고 꼼꼼하게 업무를 조금 진행하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부해 봅시다. 여행상 이제 하반기 때 여행사도 좀 뽑을 것 같아요. 지금 어렵긴 해서 그 예상을 좀 많이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통상적으로 공채는 뽑으니까 뽑을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여행 상품 사이트 상품 자체의 어떤 비교도 괜찮지만 이 상품을 고객들한테 어떤 식으로 홍보하고 있을까? 그 차별화된 방안은 무엇일지를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디테일 여행 정보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압은 몇 볼트인지 이런 거였는데 그렇다면은 일반 소비자들이 그 여행을 떠날 때 고려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은 무엇인가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스트헤브 아이템은요. 현실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실적인 정보가 무엇인지 한번 정의 내려 보시고요. 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장 보는 게 어렵지는 않아. 귀찮아서 그렇지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이냐? 홈쇼핑이 신선한 채소를 집으로 보내준다. 홈쇼핑은 다 집으로 보내주는 거잖아. 근데 채소를 집으로 보내준다. 그것도 정기적으로 보내준다라고 하는 내용인 거거든요.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번에는 GS샵 푸드 웰빙팀 MD 박종현 씨의 스토리입니다. 장보기는 때론 고된 노동이다. 왜냐하면 퇴근길 지친 몸을 이끌고 마트에서 장 본다는 게 뭐 이 자체가 힘들다기보단 또 마트 가면 되게 좀 역설적인 것 같아요. 동네에 있는 마트를 가면 사실 물건이 이렇게 신선한 물건들이 없고요. 그다음 신선한 물건 찾기 위해 대형 마트를 가면 또 거기 가서 뭘 사야 되고 줄 서야 되고 계산해야 되고 포장해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되게 많이 지치거든요. 그래서 직장인인 우리들 입장에서는 매일 집으로 신선한 채소가 배달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란 그런 고민을 계속 한다는 거죠. 신선 채소 정기 배송에 가입하면 쉽게 가능한 일인데 이렇게 내가 무엇인가 어떤 화면만 보고 한다면 가장 커다랗게 우려될 수 있는 부분이 뭐예요? 과연 이 채소들이 신선할까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인 거죠. 그래서 눈으로 직접 보고 사지 않는 한 불신이 조금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장 보기를 힘들어 하는데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면 되는데 그 물건이 과연 신선할까? 이걸 해결해 줄 수는 없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분석한 거죠. 자, 이러한 심리를 간파한 신선 채소 정기 배송 서비스가 있다. 바로 스마트팜 기술을 이용해서 신선한 채소를 집으로 갖다 주는 만나박스라고 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도 만나박스를 이용해 봤는데 정말 신선하더라고요. 자, 만나박스 제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만나박스 들어가 봤더니 채소를 통해 미래를 만듭니다라고 해서 상생하는 농업을 위해 농촌에 모인 청년들이라고 조금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니까
카이스트 08학번 동기 이 두 분이 이제 창업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이스트가 만든 채소니까 뭔가 좀 다르겠구나,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진짜 스마트팜에서 그냥 짓는 게 아니라 스마트팜에서 짓는다, 재배하고 기른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박스는 충북 진천에 스마트팜이 있다라고 하고요. 당일날에 수확해서 씻어서 잘라서 매주 고객의 집으로 배송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또 농약이 없어요. 무농약이라고 하는 부분도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나박스인데 이 GS 샵에서는요, 이 만나박스의 가능성에 주목을 했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 카이스트 공학도들이 농업벤처 회사니까 일반 그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뭔가 조금 더 과학적이고 좋은 방식이겠구나라고 관심을 가진 것이죠. 그렇게 해서 IT와 첨단 바이오 기술을 접목해서 건강하게 재배했구나.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상품들과 차별화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이걸 우리가 배송해 준다면 매일 장 보는 게 어려운 사람들도 행복할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한 니즈와 해결 방법을 만들어낸 거죠. 그렇게 해서 특히나 누구? 중년주부 고객들. 사실 맞벌이 가정이라든지 아기가 한 명 있는 가정들이 채소를 매일 산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니즈는 크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중년, 여러분들 이제 대학생이신 분들은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사시는 분들 많은데 그런 데는 이제 식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채소가 소비되는 양도 굉장히 상대적으로 크거든요. 그래서 거의 매일매일 채소를 사시는 우리 중년 주부들한테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제품이죠. 그래서 어디서 주목한 겁니까? 홈쇼핑에서 주목한 거잖아요. 왜? 새로운 유통 채널을 제공한 거예요. 만나박스는 이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요. 여러분들이 인터넷 들어가서 모바일로 주문할 수 있어요. 근데 중년 주부들, 여러분들 어머님 또래, 이모님 또래는 실제 휴대폰으로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주문하는 게 쉽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GS샵 MD가 뭘 봤냐면 새로운 유통 채널을 본 거예요. 이미 젊은 층이 만나박스에 직접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한다면 그렇다면 중년 주부 고객들이 힘들잖아. 이 사람들이 어찌됐건 홈쇼핑을 보니까 홈쇼핑 안에서 해결할 수 있게끔 한번 이 새로운 루트를 만들어주자라고 간파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무작정 업계에 수소문을 했고 결국은 대표들을 만나서 홈쇼핑 롱칭 준비에 착수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순탄하지 않았다. 즉 여기서도 역시 대인소통, 만나서 무엇인가 설득했겠죠. 이 홈쇼핑에도 납품을 해야 된다. 이 소싱을 이용해야 된다라고 했겠죠. 식품 정기 배송을 홈쇼핑에서 하는 건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저도 몰랐어요. 뭔가 있었는 줄 알았는데 식품을 하는 건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러면은 어려웠는지 이걸 한번 볼게요. 홈쇼핑에서 론칭할 때 보통 2, 3개월인데 만나박스는 6개월이다. 그래서 이 식품 정기 배송 시스템을 홈쇼핑에 맞는 형태로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하는데요. 이유가 너무 재밌었어요. 1시간 안에 홈쇼핑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제품을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많은 양의 채소 물량이 확보돼야 되잖아요. 어찌됐건 이 면적에서 나올 수 있는 양은 한정적인데 홈쇼핑에서 1시간 안에 많이 팔아버리면 이걸 물건을 소싱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그래서 이 제품을 파종하고 재배하고 수확하는 데 그만큼 시간이 걸렸다라고 하는 부분이 실제 이건 담당자 아니면 모르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냥 채소 정기 배송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채소라고 하는 게 한정적이니까 이거를 많이 수확하려고 하면 많이 재배해야 되는구나. 그럼 그만큼 기르는 시간이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내용인 거죠. 이렇게 해서 제품 물량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려움이 있었고요. 두 번째, 1회 단순 배송 형태가 아니라 4번의 배송이 있기 때문에 홈쇼핑에 적합한 식품 정기 배송 시스템도 구축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두 번째 이런 또 어려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죠. 과연 우리 만나박스의 채소가 다른 채소들과는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의 차별화된 경쟁력이 있는지 나는 알고 있는데 MD인 내 입장에서는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소비자들한테 알릴 것인가에 관련된 부분도 역시 어려움이었다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냐?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은 하되 신선함과 업계 최초 식품 정기 배송이라고 하는 점을 강조했다고 하는데 안 알려주네요. 저는 기사에 있을 줄 알았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한번 직접적으로 비교 분석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이분한테 직접적으로 메일을 보내든 전화를 하든지 해서 한번 알아보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문제를 분석했고 해결했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이게 MD의 역량인 겁니다. 온라인에 특화된 식품 정기 배송하면 당연히 우려 있겠죠. 하지만 결국에는 성공을 했고요. 총 1만여 개 상품이 배송된 그러한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방송의 시사점을 분석해 2차 방송도 그다음에 기획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방송을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그 시사점을 분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홈쇼핑 채널에서 주문 한 번으로 원하는 채소, 그다음에 과일 등 양질의 먹거리를 받는 것이 이분의 입사 후 포부네요. 그래서 만나박스, 바쁜 직장인을 위한 쉬운 장보기 시스템 없을까라고 하는 부분이었죠. 근데 온라인 시스템,
그것 말고 더 쉬운 방법 없을까? 아니면은 시장이 젊은 사람들이 그 부분들을 오케이 한다고 한다면 젊은 사람들이 아닌 중년 고객들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라고 해서 고민한 것이 만나박스 배송 시스템이었죠. 그 다음에 무작정 업계 수소문을 했다. 두 대표 만났다. 때로는 이런 부분 필요하죠. 대인 소통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수차례 회의했고 설득했다. 그 다음에 홈쇼핑 적합한 거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문제 분석 해결 능력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공부합시다. 온라인 사이트 대비 홈쇼핑이 더 나은 점. 저도 이 기사를 통해서 조금씩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저는 무조건 홈쇼핑과 온라인은 똑같다,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제품 같은 경우는 또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고 니즈, 소비자들의 어떤 니즈도 나뉠 수 있고 소비자층 자체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온라인과 홈쇼핑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구별짓고 한번 공부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의 시도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고요. 지난 방송의 시사점을 분석한다. 즉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새로운 상품을 실질적으로 소싱해라라고 하는 과제를 받기는 그렇게 가능성이 높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기존 제품에 있어서의 뭔가 한 가지 선택해서 당신이라면 어떤 식의 어떤 채널, 어떤 전략을 펼치겠는가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답을 만들어낸다면 현재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시사점을 내렸는지를 한번 파악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런 면에 있어서 꼭 여러분들이 한번 분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항상 남게 되는 식빵. 여러분들 식빵 많이 드실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남게 된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정확하게 치즈 한 장 크기의 1인 가구 맞춤 식빵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롯데슈퍼 식품조리팀 MD 강민석 씨의 스토리네요. 자, 1인 가구 급증으로 밥 대신 빵 드시는 분들 많죠. 특히나 식빵이 밥을 대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전문 베이커리, 백화점, 호텔, 슈퍼마켓 등 다양한 업체가 식빵을 선보이고 있는데 롯데슈퍼가 드셔본 분도 계시겠지만 미니 우유 식빵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엄청나게 잘 팔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겼다고 해요. 저는 먹어보지 못했어요. 갈 때마다 없더라고요. 미니 식빵인데 요만한 거고요. 보름마다 68,000개 판매됐고요. 단숨에 롯데슈퍼의 1등 식빵으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자, 미니 우유 식빵은 무엇이냐? 가성비를 넘어서 고객의 시각을 반영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가성비는 흔히 뭐 가격 대비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다른 아이디어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어떤 아이디어냐? 어떤 시각이냐? 바로 이 사이즈죠. 전체 사이즈죠. 이 전체 사이즈에 식빵의 모든 부분에서 치즈 맛이 느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고객의 아이디어를 반영했다라고 하는 제품이에요. 미니 우유 식빵이죠. 슬라이스 치즈 한 장 크기, 즉 사이즈 자체도 치즈 한 장 크기예요. 그럼 당연히 이 사이즈 크기에 치즈 맛이 다 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가격도 990원으로 부담 없는 가격인 것이죠. 합리적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었던 그런 제품입니다. 이처럼 고객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한 식빵이었기 때문에 자, SNS를 중심으로 화려하고 맛 좋은 베이커리 상품들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유통업체들은 천편일률적인 그런 빵 생산만 지금 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소비자들이 이런 니즈를 맞춘 제품을 생산해서 반대로 얘기하면 되겠죠. SNS를 중심으로 많이 퍼져나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분은 왜 이렇게 다양한 제품들이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같이 똑같은 제품만 나올까라고 하는 문제를 인식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문 베이커리 못지않은 빵을 만들어서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겠다라고 하는 이분의 어떤 목적이 있었어요. 즉 원츠, 니즈를 여기서 파악을 한 거죠. 전문계의 베이커리 못지않은 정의는 그럼 무엇일까? 좀 약간 이런 전문 베이커리라고 하는 추상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어떻게 구체화할 수 있을지는 뭐 본인이 정하는 것이겠지만 이분이 정했던 전문 베이커리의 정의를 한번 볼게요. 자, 일반적으로 식빵 어떤 부분이야? 버리는 부분이 많잖아. 그 다음에 남기 때문에 냉장고에 보관하는 경우가 많잖아. 이걸 한번 해결해 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체다 치즈 한 장 크기의 미니 사이즈로 해서 고객에게 강하게 어필하자. 즉 남길 여지도 없어. 그 다음에 모든 맛의 치즈가 다 느껴져 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것만 우리가 공략해서 만들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디어는 좋았지만 또 역시 상품을 개발하는 과정은 산 넘어 산이었다라는 부분인 거죠. 어떤 어려움이고 어떻게 극복할 건지가 또 중요하겠죠. 자, 일반적인 통용되는 크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식빵이라고 하는 게 거의 규격 사이즈잖아요. 크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생산 설비 개발해야만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힘들었다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기존의 식빵 공정 라인이 아니라 양산빵 설비 라인에 식빵 제조업을 도입하는 그러한 생산 기술, 생산 관리 방식을 도입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인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좀 함축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조금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존 식빵 라인에 그냥 갖다 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사이즈를 줄이면 되는 거 아니야? 그 부분이 어려우니까 양산빵에다가, 다른 빵이죠. 양산빵에다가 새로운 설비를 한번 넣어보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작은 크기의 식빵이 아니다. 슬라이스 방식이라서 그냥 잘라져 있는 것이 아니라 뜯어먹는 빵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 천연 효모와 56시간 저온 숙성해서 제품의 퀄리티 또한 높인 제품이다. 그냥 990원짜리라고 해서 얕볼 수 있는 빵이 아니라 굉장히 고퀄의 빵입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한 가격 정책, 그죠? 1,000원 이하의 가격도 이 상품의 강점이다. 그래서 누가 많이 먹습니까? 20대, 30대 싱글 쪽이 많은 대학가 주변, 그다음에 오피스 상권, 아침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특히 반응이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공했냐? 1인 가구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했다. 또 상품의 가격과 사이즈가 아이들 간식에 좋아서 젊은 엄마들한테도 인기가 좋다라고 하는 이런 공통적인 니즈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인 가구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했다. 바로 원트 니즈의 적중이라고 하는 게 되겠죠. 앞으로도 미니 우유 식빵 시리즈를 추가로 개발할 거고요. 더 나아가서 싱글족을 위한 간편 베이커리, 또 실버 세대를 위한 건강 베이커리,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던 마이크로 마케팅이죠. 한 가지 제품에서 계속적으로 세분화시키는 마이크로 마케팅 전략도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로드숍 매장을 방문하지 않고 손쉽게 장 보면서 고품질 베이커리 맛볼 수 있게 하는 게 나의 꿈이다라고 하는 이분의 입사 후 포부도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강도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의 수준이면 여러분들도 입사 후 포부 작성하거나 만드실 때. 자, 미니 우유 식빵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밥 대신 식빵의 인기가 높아졌는데 문제는 버리는 경우가 있었고 그냥 냉장고에 보관하는 경우가 있잖아.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해결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이즈는 줄였어. 대신에 전체 면에 치즈 맛이 나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뜯어 먹을 수 있게 했고요. 가격도 합리적으로 낮춰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굳이 또 플러스 한다면 로드숍 말고 편하게 올 수 있는 우리 롯데슈퍼에서 장 보면서 고품질의 베이커리 맛볼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버린다, 그냥 보관한다라고 하는 걸 봐서 문제 분석을 했고요. 그다음에 사이즈를 줄인다, 전체면 치즈만 나오게 한다, 뭐 이런 부분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그런 능력입니다. 그다음에 양산빵 설비 라인에 도입했다라고 하는 부분,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볼 수 있죠. 공부해 봅시다. 아까 이분이 그랬어요. 싱글족을 위한 간편 베이커리, 실버 세대를 위한 건강 베이커리. 나라면 어떠한 제품을 만들어낼까? 과연 싱글족들은 어떠한 제품을 원하고 우리 실버 세대는 어떠한 제품을 원하는지를 내가 소비자 조사를 해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맞는 제품을 출시한다고 해도 괜찮을 것 같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의할 수 있는 제품들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머스트헤브 아이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1인 가구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을 했다. 그 다음에 젊은 엄마들 사이에서 그래서 인기가 높았다라고 하는 부분, 소비자들이 어디가 가려운지를 정확하게 좀 파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TV가 너무 비싸요. 이것도 역시 관련된 내용이라서요. 짧게 보고 금방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살림 많지 않은 1인 가구엔 저가형 TV가 딱 역시 가성비 쪽을 좀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베이 코리아 가전팀의 김영환 씨 관련된 스토리인데요. 한번 볼게요. 혼자 사는 사람에게 TV는 사치라고 합니다. 굉장히 좀 극단적이네요. 사치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가격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사실 싼 것도 굉장히 많은데요. 하지만 국내 중소업체 TV를 구매하면 얘기는 달라지는데 단순히 TV가 싼 것뿐만 아니에요. 화질도 좋고요. 가장 중요한 거, 가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AS죠. AS, 그 다음에 가격은 당연한 거고 이 세 가지 니즈를 충족시킨 제품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대기업 제품보다 최대 3분의 1가량 저렴하고요. 부담 없이 구입할 수 있다. 바로 중소기업 TV의 경쟁력에 이것들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는 겁니다. 자, 오픈마켓 옥션에서 32인치형 LCD TV인데요. 300대를 5분 만에 매진시켰고 55인치형은 800대를 이틀 만에. 아무튼 저가형 TV 덕분에 이례적인 완판 행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어떤 제품인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이런 제품이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아무리 찾아봐도 이거밖에 나온 게 없어서 아무튼 딱 봤을 때 어떤 뭐 큰 부분은 없고요. 이 메이커만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팔렸다고 하네요. 자, 저가형 중소기업 TV를 기획한 것은 친구를 놀러 갔는데 친구가 조그맣게 스마트폰으로 노트북으로 TV 보고 있는 거 보고 뭐 야구 봤겠죠. 남자였을 테니까. 야, TV 한 대 사서 그냥 보는 게 어때? 라고 했더니 덜컥 화를 냈답니다. TV가 얼마인데 그걸 사. 차라리 내가 월세를 한 달 더 내고 말지. 이런 식으로 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래서 도대체 TV가
무엇이길래 TV 한 대 살 그것도 없나? 그럼 TV가 얼마면 과연 이 혼자 사는 사람들은 TV를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즉 문제를 인식한 거죠. 그래서 혼자 사는 주변인들을 대상으로 역시 비공식 설문조사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뭐 주변 싱글들의 반응은 다 가격이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공통적인 요소로 뽑았다는 거죠. 여기에 주목을 한 겁니다. 1인 가구를 위한 TV 제작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다. 첫 번째, 거의 TV랑 컴퓨터, 모니터랑 같이 쓰잖아요. 그 두 부분을 충족해야 되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AS 중요하죠. 그 다음에 설치도 간편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한번 내가 충족시키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품질, 합리적인 가격을 둘 다 만족시키는 TV는 대기업 브랜드는 있을 수가 없고 중소기업 쪽으로 한번 가보자. 이쪽에서 한번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 겁니다. 오랫동안 TV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뭐 땡땡 이런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을 접촉했고요. 특히나 중국 패널 시장의 가격 동향 체크, 더 싸졌는지, 그다음에 환율에 따른 부속품 가격 등을 꼼꼼히 체크해서 이 제품이 나갈 수 있는 시점에, 이 제품이 조립되어지는 시점의 가격, 원재료 가격들이 얼마만큼 변동할 수 있는지 그 폭을 체크했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렇게 해서 가격도 파격적으로 설정해서 뭐 1, 2만 원 저렴하게 팔기보다 야 그냥 아예 10만 원 미만으로 확 떨어뜨려 버리자라고 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가격 정책을 썼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지마켓과 옥션이 또 1인 가구 맞춤 기획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어서 가전부터 그럼 우리가 선두를 치고 나갈게라고 하는 그런 전략을 펼쳤다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합리적인 가격을 상품을 제공한다는 이미지. 우리 이베이 코리아에서는 이런 제품들, 합리적인 제품들 여러분들 제공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도 충분한 마케팅 포인트로도 한번 이용을 해보자라고 하는 내용인 거죠. 제조사도 역시 제조사 입장은 좋잖아요. 흔쾌히 협조를 했고요. 양질의 상품력, 가격, 그 다음에 탄탄한 AS 상품을 선보여서 끊임없이 발로 뛰면서 생산 및 생산 현장을 탐방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러한 포부까지 가질 정도로 제품이 성공했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1인 가구 TV입니다. 똑같아요. 비싸서 사람들이 TV를 못 샀어. 저가형 TV에 주목을 했습니다. 품질, 상품력, AS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 상품을 한번 만들어보자. 중소기업 제품도 홍보할 수 있는 효과까지 할 수 있는 걸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것에 주목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가형 TV에 주목했다라고 하는 부분 문제 분석 능력이라고 볼 수 있고요. 결국에 이 세 가지 니즈를 충족시켰다라고 하는 부분이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공부해 봅시다. 자, 1인 가구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1인 가구를 위한 식빵이 나왔고요. 지금은 저가형 TV가 나왔습니다. 1인 가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 1인 가구를 위한 상품은 무엇이 있는지 그럼 추가적으로 조금 더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요. 머스트헤브 아이템. 오랫동안 TV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을 접촉했다. 그다음에 이런 것도 꼼꼼히 체크했다라는 부분. 원재료에 대해서 가격이 저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역시 신중함과 꼼꼼함이라고 하는 부분도 좀 여러분들이 꼭 가져가야 할 역량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편의점 커피는 싸구려. 여러분들 이제 커피 진짜 많이 드시는데요. 편의점 커피 하면 그냥 싸구려 아니야? 라는 생각 하시는 분 아직 계실 거예요. 근데 이 기사를 보시면 약간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자, 최고급 커피 머신으로 편의점 커피의 편견을 깼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GS25라고 합니다. 원두커피 MD 차현민 씨의 스토리인데요. 한번 볼게요. 한국인의 커피 사랑 유별나다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오늘 커피 몇 잔 드셨어요? 저는 2잔 먹었는데 현재까지. 아마 1잔 이상 다 드실 거예요. 아무튼 우리나라는 커피 공화국이라고 하는 별명을 나올 정도로 커피를 많이 사랑한다고 하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커피를 많이 마실수록 비용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거죠. 프랜차이즈가 보통 아메리카노 한 잔으로 4,000원 정도 하니까 매일 2-3잔 마신다면 부담되죠. 그래서 소비자들의 어찌됐건 커피는 매일매일 마시고 한 잔 이상씩은 마시는데 가격이 부담이라고 한다면 이 가격적인 부담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없을까? 해서 역시 출발한 내용인 거죠. 자, 바로 편의점 원두커피가 이걸 해결해 줬다고 합니다. 자, 국내 편의점 원두커피 시장의 선두에는 GS25가 있다고 합니다. 자, 카페25가 있는데 올해 매출이 무려 전년보다 5배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5년 론칭 이후 5월이거든요. 그러니까 3개월 전이죠. 5,090만 장, 거의 대한민국 한 사람당 다 그냥 한 잔씩은 한 거네요. 그렇죠? 이렇게 다 많이 먹을 정도로 많이 팔았다고 합니다. 성장 배경에는 이 MD의 어떤 영향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 편의점 커피 인식, 저렴한 값은 좋아. 근데 맛은 별로 안 좋은 거 아니야? 여기에 초점을 잡았다는 거예요. 즉, 그래서 커피 머신 선택이 중요하다. 어찌됐건 우리가 에스프레소를 뭐 내려줄 수는 없으니까 커피 머신 자체를 가지고 팔아야 되는데 그럼 커피 머신을 좀 좋은 걸 한번 써야 되겠다가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인 거죠. 커피 머신 선택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한 첫맛, 그다음에 부드러운 목 넘긴 깔끔한 끝맛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커피 머신을 제공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택한 커피 머신이 스위스의 유라라고 하는 커피 머신인데 아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예,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한 대당 거의 1,000만 원이 넘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가격입니다. 이거를 편의점마다 놓은 거죠. 처음 예상했던 금액보다 훨씬 고가여서 경쟁력 있는 커피를 선보이기 위해서 선택을 하긴 했지만 좀 고가여서 좀 부담이 됐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네 가지가 있더라고요. 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단순히 그냥 커피를 제공한다는 게 아니라 커피의 맛과 향을 살릴 수 있는지, 두 번째 보세요. 별도의 추가 업무가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 세 번째 위생적으로도 관리가 가능한지, 또 머신의 디자인에 품격이 있는지 이 네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해서 그래서 그 고가형 커피 머신을 쓴 겁니다. 단순히 커피 맛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네 가지 요소를 고려했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이런 식의 네 가지 니즈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고가형 커피 머신 유라였다라고 하는 거죠. 바리스타가 또 제조하는 방식을 비슷하게 구현할 수 있는 전자동 커피 머신을 우선 대상으로 삼았다. 에스프레소에 뜨거운 물을 부어서 만든다고 하는데요. 역시 이 기계에는 뭐 커피에 떫고 쓴맛을 감소시키는 뭐 바이패스 기능도 있다고 합니다.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왜냐하면 초기 투자 비용이 한 대당 1,000만 원이 넘어가면 너무 비싸니까요. 그래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많았는데 고객에게 최고의 커피를 제공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MD의 책임감과 의지로 인해서 또 성공을 시켰나 봅니다. 얼마나 힘든 그 의사 설득하는 의사 소통 과정이 있었는지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아무튼 또 원두 선택에도 심혈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바리스타 협회 자문을 받아서 단순히 커피 머신만 좋은 것이 아니라 제공받는 원두 자체의 퀄리티도 굉장히 높였다고 하고요. 다음에 얼음 양도 보통 110g에서 165g으로 늘리는 이러한 작업을 단행했다고 합니다. 얼음을 추가하면 청량감을 더 살릴 수 있어서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 세 가지를 본 거예요. 첫 번째, 고급 커피 머신을 쓰자라고 하는 부분. 두 번째, 심혈을 기울인 원두, 들어가는 콩까지도 우리가 좀 좋은 걸 쓰자. 마지막 세 번째, 얼음 양도 조금 더 늘리자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렇게 해서 카페25의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고 고품질 아메리카노가 1,000원이야? 편의점인데 이제 가격도 싼데 맛도 좋아? 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향후에 뭐 다양한 제품 개발도 매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엔 편의점에서 그런 제품들 누가 먹어? 그냥 싸니까 먹는 거지라는 핀잔도 들었지만 가성비 높은 새로운 커피 메뉴가 있으면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더 많은 메뉴, 고품질 커피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차별적인 가치로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실제 그 유라 누가죠? 누가의 그 커피 머신이고요. 보시면 잔도 되게 이쁜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일반 프랜차이즈라든지 이런 데서 먹는 거랑 뭐 비교했을 때도 뭐 떨어지지 않는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아포카토라고 하는 새로운 제품도 계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1,000원 커피인데요. 아메리카노만 1,000원이고 나머지 것들은 조금 비쌉니다. 그래서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계속 제품 개발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좀 보여드렸습니다. 자, 카페25 커피공화국 대한민국 가격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해소시켜주자. 편의점 커피는 값은 싼데 품질이 영 안 좋으니까 이 두 가지 니즈, 가격과 품질의 니즈를 맞춘 커피를 제공하자라고 하는 걸 출발했겠죠. 고급 커피 머신을 선택했다, 원두 선택 잘했다, 얼음량 늘렸다, 또 새로운 제품도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분석 능력 얻을 수 있겠죠. 뭐가 문제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했다라고 하는 내용도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누가 편의점에서 그러한 음료를 찾겠냐. 정말로 공격받기 쉬울 거예요. 여러분들 실제 업무를 할 때 아니면 여러분들이 면접에서 뭐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도 아니 그거 상품성이 있어요? 누가 편의점에서 그런 거 따져? 그냥 싸니까 먹는 거 아니야? 라는 질문이 분명히 나올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갖춰야 할 건 여러분 나름대로의 논리입니다. 이분도 그런 논리를 폈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네 가지 있었잖아요. 그 논리를 핀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내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성공할 거다라고 하는 믿음, 그다음 플러스 알파로 그런 것들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다양한 근기를 통한 추진력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공부해 봅시다. 편의점에서 살짝 고급화할 수 있는 것들 무엇이 있는지 약간만 바꾼다면 좋은 반응 얻을 수 있는 건 무엇인지 한번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요. 가성비 높은 새로운 커피 메뉴가 생산이 있다. 그 생각은 빗나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철저한 사전조사 내용이 있겠죠. 이 내용도 여러분들이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마 시간상으로 마지막 내용이 좀 될 것 같아요. 자, 홈쇼핑에선 남성 의류 별로야? 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무슨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남녀 모두 지갑 열게 한 남성 풀 코디 세트입니다. 중요한 부분이 남자도 지갑을 열고 여자도 지갑을 열게 한답니다. 바로 마준모 씨, 오동현 씨, CJ 홈쇼핑 패션 의류팀 MD라고 하는데요. 무슨 내용인지 볼게요. 자, 홈쇼핑에서 남성 의류가 대박을 터뜨리기는 힘들다고 합니다. 왜? 구매 고객이 거의 다 여자잖아요. 여성 고객 비중이 80%에 달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하지만
그 공식을 깨트린 브랜드가 있는데 바로 다니엘 크레뮤라고 하는 그러한 브랜드라고 하네요. 가성비, 좋은 비즈니스 캐주얼이라는 차별화된 전략으로 6년 동안 100억 원 이상의 주문 실적을 냈다라고 합니다. 다니엘 크레뮤가 그렇다면 홈쇼핑에서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게 중요하죠. 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남성들의 구매 패턴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그들의 취향에 맞는 제품을 제공해줬다. 즉, 특별한 대답은 없어요. 역시 여기에서도 사전조사를 엄청나게 한 거죠. 어떤 구매 패턴을 조사했는지 한번 볼게요. 브랜드 론칭 당시에 여성 고객이 주를 이루는 홈쇼핑 채널에서 남성 제품 히트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하는 부분, 근원적인 질문부터 출발을 한 거죠. 그래서 문제 분석 능력인 거죠. 우리 남자 상품 좀 팔아야 되는데 어찌됐건 여성 고객이 80%란 말이야. 이 중에서 남성 제품을 팔려면 여자들한테 소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1차적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럼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해낼 건데 라고 하는 부분이 큰 이슈가 될 수 있겠죠. 자, TV 옷을 구입하는 것, 특히 남성들은요. 입어보지 않은 옷 사지 않고 구매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는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홈쇼핑에서 확장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합니다. 요즘은 좀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여러분들 다양한 사이즈 선택해서 입어보고 안 맞는 건 반품하면 되니까. 아무튼 남성들은요. 직접 입어보지 않고는 옷을 잘 사지 않는다라고 하는 니즈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옷을 팔아야 남성들이 옷을 살 것인가? 라는 부분인 거죠. 구매 패턴을 알아내기 위해서 첫 번째, 지난 6년간 홈쇼핑 남성목 판매 데이터를 조사한 거죠. 백화점 등 또 오프라인 매장의 시장 조사를 했다. 즉 아무튼 남성 의류가 어떤 것이 잘 팔리고 어느 시즌에 어떤 제품이 가장 잘 팔리는지를 쫙 데이터 분석을 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남성복은요. 3에서 4월 간절기 시즌에 판매가 잘 되는구나. 그다음 두 번째, 트렌치 코트와 블레이저, 거의 자켓들이죠.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구나라고 하는 걸 파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홈쇼핑에서 여러분들 어때요? 똑같은 제품이 색깔별로만 쫙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제품을 사게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남성의 경우에 색깔별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 풀 코디를 원하는구나라고 하는 인사이트를 가지고 온 거예요. 뭐 그게 꼭 정답은 아니더라도 이분들은 그거에 대한 인사이트를 가지고 온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옷을 코디하는 것을 귀찮아하는 남성들 특징에 맞게 3종 풀 코디네이션 패키지, 트렌치 코트, 그다음에 콧, 그다음에 블레이저, 재킷, 그다음 바지까지로 완벽한 한 세트를 한번 구성해 보자. 라고 하는 부분으로 소구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획기적인 구성, 적당한 멋, 누가 입어도 어울리는 디자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제품 컨셉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게 가장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여성 구매자가 이제 많기 때문에 그럼 남성들이 사실 이 시간대에 홈쇼핑을 구매할 것 같지는 않고요. 궁극적으로는 와이프라든지 엄마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해줄 텐데 여성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을 강조한 게 무엇이냐? 바로 유럽 스타일의 브랜드로 남편이 입으면 멋스럽게 바뀐다라고 하는 내용. 두 번째, 손쉬운 세탁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저는요 개인적으로 두 번째 내용이 훨씬 중요하다고 봅니다. 내 남편이 이 옷을 입었다고 굉장히 멋있어진다라고 하는 니즈 큰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무엇이에요? 결국에 세탁은 여성들이 많이 한다라고 하는 가정을 한다면요. 궁극적으로는 세탁이 편한 제품이 좋잖아요. 저는 이 전략에 먹혀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좀 좋아 보이는 가성비 좋은 제품인데 세탁까지 쉽습니다. 어머님들, 우리 주부님들 한다면은 좀 약간 귀가 좀 솔깃할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이 좀 먹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 고객이 선호하는 문구도 마케팅을 잘했다라고 해서 여성 고객들이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렇게 해서 좋은 품질, 차별화된 상품을 만들어야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교과서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니엘 크레뮤입니다. 구매 패턴을 분석했죠. 제일 중요해요. 첫 번째, 그 결과 간절기 시즌에 많이 팔린다. 두 번째, 옷은 색깔별로 똑같은 옷을 파는 것이 아니라 풀 패키지로 남성들한테 소구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전략이다. 그 다음에 결국에 이 제품을 사는 사람들은 남편을 둔 어떤 와이프죠. 그 다음에 부모님, 엄마가 될 수도 있겠죠. 동생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러한 딸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여성들을 공략하자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요소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해서 구매 패턴, 이것이 바로 이제 문제를 제대로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었던 이분들의 능력이 되겠죠. 그래서 공부해 봅시다. 홈쇼핑에는요, 특히나 이제 가성비라고 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서 가성비 좋은 제품들을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구매 패턴을 알아내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노력들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이 하나의 제품을 선택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사전조사가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MD는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제대로 분석하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이런 것들 해결하기 위해서 대인관계, 많은 대인관계 속에서 어떻게 의사소통하는지를 하는 능력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읽어보면 되게 많이 쉽고 여러분들 뭐 편한 일인 것 같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그 업무를 맡으신다면 그렇게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아무튼 이러한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하셔서요. 여러분들이 특히나 MD직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이러한 시각에서 업무를 준비하시고 여러분들이 갖고 계셨던 학교 생활의 경험, 뭐 대외 활동 이런 것들을 이러한 시각에서 한번 좀 녹여보셨으면 충분히 내용을 뽑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취준을 언제나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Check me now, what do you know? I'm head first, all in.